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부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부산 물건이 그동안 설명했던 베이스로 보면 굉장히 쉬운 물건인데, 이 부산이나 경남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쓰임새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게 내버려 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104176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제시외가 있습니다. 제시외가 46평 정도 있고요. 토지 면적은 485제곱미터, 그러니까 147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1억 1000이 조금 안 된 상태이고요. 많이 유찰돼서 360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11월에도 유찰이 됐고요. 이제 12월에 6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1억 1000 정도 감정이 되어 있고, 이 제시외가 270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제시외 물건이 영향을 받지 않을 감정가는 1억 1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제시외가 지금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봤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1억 1300 정도,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1억 900 정도 이렇게 감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산 물건을 설정한 이유는 제가 12월 달에 부산에서 강의를 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물건을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물건이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투자자이니까 이런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출구 계획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물건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 제시의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자, 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철거가 용이한 것은 법정지상권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닐하우스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에 연관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물건을 선별하고 또 물건을 해결하는 출구 전략에서 좀 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그 방법에 관한 강의를 열 거니까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그런 해결 방법, 출구 전략, 이런 부분을 천천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이 토지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이 압류나 이 경매기입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다 소멸인데, 특별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거의 1년, 2년 만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땅은 좋은 땅인가요? 소유권이 많이 된다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농지라고 하는 측면을 계산해 보면 어떤 바람이 불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여럿이 나타나서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변동이 더 크다라고 보지, 여상황에서 어떤 큰 개발 호재라든지 큰 변동성이 있어서 저렇게 가격이 크게 들쭉날쭉한 것은 아닌 거라고 봐.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한 동 있네요. 근데 이 비닐하우스가 절반은 다른 사람 땅에 걸쳐져 있고 절반은 이 경매 나온 물건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이 비닐하우스를 자를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적도를 보니까 딱 그 말씀이네요. 지금 이 빨간색 있는 부분이 지금 경매에 나온 땅이고,
비닐하우스가 아까 사진처럼 길쭉하게 있는데 이 앞쪽 부분에 걸쳐져 있는 이 부분만 어쨌든 제시의 물건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저 물건은 저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 농사를 짓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비닐하우스를 자르면 뭐하고 안 자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낙찰 이후의 문제로 넘겨놓으시고 일단은 낙찰에만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닐하우스 이 정도까지, 여기 이 정도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황 농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칭 비닐도 해놓고 뭔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한 이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닐하우스가 온짱 한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저것을 나눠서 했다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분명히 2개가 됐을 텐데 저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거라고 그렇게 유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인데요. 사실 여기에 시선이 간다기보다는 여기 일반 산업단지, 여기에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저 일반 산업단지하고 이쪽하고 단차도 있을 뿐더러 저렇게 되면 어떤 개발의 영향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굳이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저 옆에 있는 주거지역에 더 영향을 받는 거지, 저쪽에 농지가 그 영향을 받기에는 다소 외진감이 있어.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을까요, 과거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지연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농지 개량이 된 곳이잖아요. 생긴 거는 농업진흥구역 같이 생겼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 지역에 또 자연녹지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꽤 높으면서도 입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다 차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꼼꼼하게 찬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경지정리이 된 곳까지 어떤 개발의 여파, 입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된 거겠죠. 그래서 딱 농지연금으로 쓰고 농지연금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야지, 이 농지를 사서 내가 어떤 큰 지가 상승을 노린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연금을 계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공시지가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6,700 정도 됩니다. 지금 최저가가 이번 회차 3,600. 그게 답이 나오네요. 그럼 어찌됐건 공시지가 아래에 사면 이 땅은 농지연금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공시지가 이상으로 사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봐. 그러면 이 땅이 지금 1000제곱미터 이하니까 뭐 농업인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땅을 모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농지연금을 한다라고 계산하면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자그마한 땅 같은 거를 좀 모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한 요건과 그리고 조건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투자자별로 가이드가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쉽게 어떤 통일된 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산 강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내가 농지연금, 특히 토지경매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부산 강의를 지금 2년 만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부산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실강의 차이점은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